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잠을 줄여 했지만 밤만 되면 이 쏟아지는 잠 때문에 터무니없이 무너지기도 했다. 밤잠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23시에 자기로 했다. 그러고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등교 시간인 7시까지 6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갔다. 뭐야 이거. 밤 11시에 자서 새벽 1시에 일어나. 하루에 몇 시간 잔 거야? 2시간 잔 거 아니야. 뭐야 이거는 변태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매일 피로에 젖었지만 피로에 굴복당할 여유조차 없어 쉬는 시간마다 쪽잠을 자며 피로를 회복해 나갔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책 방송의 저자는요,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돌아왔어. 바로 공신 구본석이 돌아왔어요. 저랑은 공신 멘토이자 그리고 대학 후배이자 군대 후임이자 정말 많은 학생분들에게 큰 공부 자극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분이죠. 이러한 정성 덕분이지 고3 현역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차 합격을 했다. 문제는 2차 관문에서 논술과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술 면접을 공부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면 학교에서 뭐 이거를 봐줄 만한 선생님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1차 합격과 2차 시험 사이 학원을 다닐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 경제적 짐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어줍지 않은 책으로 공부했던 것이 큰 화로 돌아왔다. 솔직히 이 당시에 논술 면접 혼자 공부하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름과 수험번호를 입력했으나 죄송합니다. 귀하는 이거 나 못 읽겠다. 이거 어떻게 해. 그래도 읽어야죠. 죄송합니다. 귀하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가히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차가웠다. 자, 그래서 이제 재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재수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겸손은 어렵고 자만은 쉽다.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재수 삼수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왔던 겸손의 탑은 서울대 1차 합격으로 와르르 무너졌다. 재수학원 수업은 시시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1년이나 들여서 풀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나 자신을 갖고 싶었다. 자습 시간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수업들을 빠지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 정신머리가 나갔네. 이거 지금 기압이 빠졌구만. 이거 보세요. 그동안 부족했던 수면 시간도 늘렸고 삶에는 긴장감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재수 삼수생분들은 이미 다 한 번쯤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어설프게라도 단원명이나 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알아. 이게 정말 독이나 다름없어요. 어설프게 아는 거는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아예 모르면은 이거 내가 모르는구나. 기아 빡 들어서 이거 제대로 이번에 공부를 해서 준비해가지 않으면은 박살 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어설프게 하니까 그냥 아는 것 같아, 기분상으로는.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긴장감이 필요한 게 진짜 재수 삼수거든요. 그냥 빨리 다시 수능 시험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끈끈한 우정과 처음으로 눈을 뜬 이성의 설렘으로 청춘에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꿈에는 냉기가 서리 시작했다. 결과는 역시나 정직했다. 역대급으로 수능을 망쳤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다. 단순히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혹독한 현실이었다. 믿음은 불신으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응원해준다는 것은 그저 응원해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원을 배반했을 때 응원의 함성소리 크기만큼이나 야유의 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유념했어야 했다. 불신과 실망은 몸으로 받아내면 그만이었지만 끝까지 신뢰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사람들은 내가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어도 마지막까지 나를 감싸줄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아픔을 줬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부른다. 또 한 번의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겨울날, 어머니는 마음 여린 아들이 혹시나 아무것도 못 챙겨 먹었을까봐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건네주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셨다. 물론 구본석 해병 본인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어머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이 자식 이거 불효자야 이거 정신 못 차렸어 이거. 삼수는 이 악물고 버텨가며 혼자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미 삼수할 즈음에는 학원에 돈을 쏟을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었다. 나락에 떨어진 느낌에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공부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비참해진 가족까지. 친구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 어두컴컴하고 비좁은 방 안에 갇힌 나를 바라보고 있으려면 더욱 깊이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곤
했다. 그런 비참과 우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시 한번 한다고 해도 될까? 이런 의구심. 이러다가는 수능까지 가기도 전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집에 최대한 먼 대학교 일반인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길을 택했다. 집에 안 들어온다고? 뭐야. 기분이 조금만 우울하고 처지면 집으로 곧바로 향하는 나약한 귀소 본능을 마치 김유신이 말못을 베듯 잘라버렸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 치대 지망생인 어떤 형과 같이 텐트를 쳤다. 대학교 도서관 안쪽 빈마당 자갈에 텐트를 설치하고 거기서 숙박을 했다는 의미다. 새벽 6시에 텐트에 일어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서관 열람실로 가서 공부를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주구장창 공부만 하고 2시쯤 다시 도서관 안쪽 빈마당에 텐트를 설치해서 거기서 잠을 잤다. 뭐야 그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텐트 설치하고 잠을 잤다. 4시간도 안 잔 거잖아. 이건 뭐야? 이거는 변태네. 게다가 이거를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네, 물론 여러분 제가 9번석 해병을 정말로 변태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정말 공부 괴물이 될 정도로 이 집중력과 몰입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목표를 정해서 정말 부서져라 거기에 매진하는 거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참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집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오후에 돌아갔고 일요일 오전까지 조금 쉬다가 일요일 오후에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 일주일간의 공부 캠핑을 시작했다. 공부 캠핑. 야 내가 힐링 캠핑 무슨 뭐 루프탑 캠핑 뭐 이런 건 봤어도 공부 캠핑은 뭐야. 근데 이거 보세요. 기생충이 따로 없었다. 학교 관리 차원에서도 안전상의 문제로 우리를 여러 번 내쫓았으나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리 나올 타이밍을 피해 도박을 했다. 도박이 도서관 숙박을 뜻합니다. 애초에 새벽 6시를 기상시간으로 잡아준 것도 7시쯤 관리인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감식망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뭐 다른 분들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텐트를 잠깐 쳤다가 이제 걷었으니까 이제 관리인 선생님들께서도 일어날 때 되면 뭐 없어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꿈은 열정을 먹고 자란다. 아 이거 멋있네. 꺼져가던 꿈에 불꽃이 다시 활활 불타기 시작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전국구에 있었고 수능 보기 전 육군사관학교 경찰대 본고사를 치렀는데 최상위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무엇보다 결과를 떠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 캠핑 내지 도박을 하고 있는 생활 자체가 재밌었다. 이게 재밌었다고? 이게 재밌었다고? 변태구만. 야 밤마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게 재밌었다고? 말 그대로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 장기간 캠핑하는 느낌이었다. 공부는 유의였고 레저 활동이었다. 장마로 인해 텐트가 무너져 잠자다가 빗물로 온몸이 홀딱 젖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처절히 살아가는 나 자신에 반해버리고 말았을 정도였다. 지금 급기야 자기 자신한테 반해버렸습니다. 변태잖아. 정말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렇게 꿈에만 그리던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이건 무슨 뭐 진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요. 맨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라는 신간이에요. 우리 이제 9번석 개병. 아니 이제는 9번석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보통 이제 여러분 변호사를 줄여서 이제 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구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네, 구변. 농담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인권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생 여러분들 도와준 활동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 저자분이요. 근데 제가 정말 큰일을 할 후배들, 동생들, 다른 뭐 동기분들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죠. 앞으로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9번석 변호사님.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에요. 특히 이제 재수, 삼수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진짜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꼭 적어주세요. 아마 이 저자님께서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또 좋은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